안녕하세요. 상주씨입니다. 네.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은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6월 달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제 2023년도 벌써 절반이나 지났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올해 시작할 때 다들 뭔가 계획도 세우시고 다짐도 세우시고 그렇게 했을 텐데 잘 이루어 나가고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어 가고 있어서 실망하신 분들은, 그리고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계획을 안 세우시면 실망할 일도 없다. 저 같은 경우도 사회생활 한 지가 그래도 한 10년 이상 되었으니까, 그리고 대학교 때도 새해에는 다들 계획을 조금씩은 세우죠. 그래서 저도 못해도 아마 새해 계획이란 거를 접한 지가 한 20년 이상은 됐을 텐데, 언젠가부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못 지키는데 이걸 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물론 사람이 살면서 점점 나아지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계획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걸 이제 잘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뭔가 계획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 해 계획을 뭔가 거창하게 세워서 그거대로 잘 지켜나가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적당히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잘 못 세우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좀 어그로를 많이 끌었던 게, 이제 10년 동안 적금으로만 2억을 모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 성격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잘 세우는 편이었다고 한다면 10년 동안 적금만 들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좀 살게 됐고요. 어쨌든 벌써 2023년이 반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반이나 남은 거니까, 아직 못 이룬 뭔가 계획 같은 것들 있으시다면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계획이랑은 좀 다른 건데, 과거에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들을 가끔씩 좀 사람이라면 떠올려 볼 때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과거로 돌아가면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야겠다. 왜냐면은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온 몸이 다 골병이 들어가지고 좀 갤갤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끔씩 할 때가 있고, 과거의 나에게 뭔가 나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건강을 좀 잘 지키는 삶을 살거라 라고 말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못하고 있죠. 나름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뭔가 좀 내가 과거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좀 더 쉽게 접근해 보자면 그 생각들을 지금은 하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돌아보면 어쨌든 내가 원하는 삶에 좀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당장 그냥 하면 되죠. 네. 막 그리고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제가 원래 대학교 때까지는 그림을 좀 많이 그렸었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녔으니까 비슷하기는 한데 그게 약간 좀 다르거든요. 이제 미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3D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모델링, 텍스처링 하는 그 업무 자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 손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고 드로잉을 하고 뭔가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냥 계속 좀 미련이 남더라고요. 내가 대학교 때 계속 그리던 그림을 사회생활 시작하고, 비록 내가 3D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3D 그래픽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뭔가 인물도 그리고 뭐 크로키도 그리고 뭐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쯤 내가 이제 내일 모레 40인 시점에서 꽤 잘 나가는 그런 뭔가 미술쟁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꽤 유명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막 인스타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이제 고퀄리티로 그림을 그리는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림을 보면서 후회를 하죠. 내가 10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대학교 때만큼 그림을 그렸더라면 나도 저 정도 그릴 텐데 하면서 나도 저 정도 그렸을 거고, 나도 마블 막 그런 캐릭터 그리는 그런 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지금이라도 뭔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서 나중에 한 10년 뒤에는 저런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도 안 그린다. 네. 그래서 뭔가 후회가 된다면 후회되는 걸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시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아저씨가 한번 말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아침에 스타벅스로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은 스터디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은 왠지 좀 탁 트인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스터디 카페도 좋은데 거기는 약간 좀 독서실처럼 칸막이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너무 답답한 느낌이 좀 들고, 제가 가는 스터디 카페가 이제 타이핑을 좀 자유롭게 해도 되는 노트북 석이 별도로 있는 곳이어서 눈치 안 보고 이제 막 키보드를 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또 저기야 그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공기는 좋아요. 그냥 그 공기청정기를 엄청 빡세게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차피 지상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가도 창문은 다 블라인드 같은 걸로 막아놓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지상에서 블라인드로 막혀있는 스터디 카페랑 그냥 지하에 있는 스터디 카페는 뭔가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지상에 있는 스터디 카페들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햇빛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약간 그쪽이 살짝 막혀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연광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서 뭔가 실제로 온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다니는 곳은 너무 좀 차갑습니다. 네. 다행히 공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공기의 질은. 공기청정기 어디 거를 쓰는지 좀 궁금해질 정도로. 근데 어쨌든 오늘은 조금 일탈을 해보고 싶어서 네. 스타벅스에 갔죠. 네. 원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룸 빌라인데 원래는 이제 2룸을 구할까 하다가 저도 퇴사를 해서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퇴사하고 다니던 회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재택근무할 때도 집에서 일하고 제 유튜브 편집할 때도 집에서 일하고 하니까
업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3룸을 구했는데 생각보다 집에서 집안일과 육아를 하면서 일을 같이 하는 게 집중이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나 뭐 도서관 같은 데나 여기저기 좀 떠돌고 있는데 뭐 저랑 똑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뭐 굉장히 극소수이시겠지만은 혹시라도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생겨서 아기를 키울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이다. 근데 집에서 잘 집중을 못하는 타입이시라면 차라리 그냥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일을 집중하는 면에서는. 그래서 3룸을 구하는 것도 괜찮은데 2룸을 구하고 차라리 남는 월세로 스터디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윤이가 한 1년쯤 되면은 어린이집을 갈 테니까 그때는 제가 집에서 일을 좀 더 집중해서 할 수는 있겠네요. 굳이 밖에 나가서 하지 않아도. 네, 정정합니다. 그냥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네,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집을 구하시되 아기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밖으로 좀 놔둘 수도 있다. 그거를 명심하고 구하자. 네, 정도로 급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에서 그냥 집안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틈틈이 일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뭔가 집중도 안 되고 효율도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밖에서 짧게 뭐 한 2-3시간만 일하더라도 밖에서 짧고 굵게 일하고 네, 집에 와서 육아와 집안일에 참여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현재는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서로 편하고. 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분께서 오셔가지고 유튜브 이제 구독자라고 이제 밝히셨고 영상을 재미있게 이제 많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일을 또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샌드위치를 하나, 그 스타벅스 샌드위치를 하나 사다가 주셔가지고 네, 감사히 받았습니다. 대학원생이고 박사과정을 공부 중이라고 하시던데 화학 쪽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학 참, 네. 화학도 전 잘 모르지만 박사과정이 공부하는 화학은 도대체 어떤 것일지 너무 사실 감도 안 잡히고 굉장히 뭔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어떤 거를 공부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여쭤봐 말씀을 해주셔도 제가 답변을 그러니까 뭔가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희박할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화학 하시면 뭐 그런 2차전지 뭐 이런 쪽으로 늘 많이 하시나? 2차전지도 화학 쪽이 맞겠죠? 네, 잘 모릅니다. 네, 그냥 한번 떠들어 봤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일을 좀 하다가 배가 고파지면은 집에 가서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근처에서 식사를 간단히 하고 뭐 스터디 카페 다시 가서 일을 조금 하다 집에 갈까 했는데 네, 일하면서 샌드위치 먹고 네, 다시 좀 일하다가 한 2시인가? 3시인가? 그때쯤 집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카페를 갔기 때문에 보통은 그 스타벅스가 그 테이블 자리들이 있고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큰 책상에서 이제 작업할 수 있게끔 뭐 그런 테이블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점심 먹고 오후에나 이럴 때 가면은 그 넓적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아침에 좀 이른 시간에 갔더니 뭐 엄청 이른 건 아니고 한 10시 정도에 갔더니 네, 자리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디지털 노마드 코스프레를 좀 하면서 네, 일을 했습니다. 많이 편집을 하고 왔고 지금 이제 일요일날 올라갈 거 편집을 하고 있는데 나레이션만 살짝 얹어가지고 네, 업로드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그 뒤에도 줄줄이 찍어놓은 일상 영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편집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확실히 회사를 그만두니까 일주일에 2개 정도 올리는 것까지는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할 때는 2개 올리기가 사실 되게 좀 빡셌거든요. 일주일에 하나는 꼬박꼬박 거의 올렸던 것 같고, 2개도 올리고 싶었는데 올릴 때도 있고 못 올릴 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편집이 꼬이거나 아니면 뭐 회사 일이 바쁘거나 하면은 한 달에 뭐 한 6개, 많이 올리면 7개 뭐 이 정도 올렸는데, 요즘에는 조금 늘어나서 한 8개에서 9개 사이 정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래저래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런 돈벌이 활동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이 많기는 한데, 네, 유튜브를 어쨌든 좀 많이 올리니까 저도 뭔가 좋긴 하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그냥 일하는 거 자체가 뭔가 그냥 회사 일도 나름 재미있게 하기는 했었었는데, 회사 일이랑은 좀 뭔가 좀 느낌이 다르고, 일을 할 때 막 엄청나게 지루하다던가 엄청나게 막 하기 싫어 죽겠다던가 이런 느낌은 많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막 자막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좀 지루하긴 하거든요. 그냥 사실상 거의 노가다 작업이다 보니까 많이 지루하기는 한데, 그래도 확실히 그냥 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뭐 장사를 시작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가 되게 빡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저도 뭔가 약간 지금 어쨌든 약간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잖아요. 유튜버를 하는 것도. 이 삶이 생각보다는 만족스러워서 다시 회사 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회사 생활을 안 하고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혼자서 좀 독립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꽤 장기간 동안. 왜냐면은 뭐 못해도 한 20년은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하윤이가 한 35쯤 결혼한다고 치면 제가 70대 중반이더라고요. 그러면 결혼할 때 뭐 혼수라도 좀 보태주려면 그때까지 돈을 좀 잘 벌고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지금부터 20년을 더 일해도 고작 60살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15년 정도를 더 일해야지 하윤이를 시집을 보내는 건데, 물론 뭐 하윤이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회사의 어떤 이제 거대한 그 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이런 뭔가 거대한 원양 어선에서 일을 하다가 혼자 떨어져 나와서 통통배를 타면서 파도와 뭔가 폭우를 헤치면서 넓은 망망대해에서 나 먹고 살 만큼의 물고기를 과연 건져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아직은 현재로서는 만족스럽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로 조회수가 살짝 또 올랐습니다. 네. 제가 원래 유튜브를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무언가 이슈가 생기면 조회수가 살짝 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결혼을 할 때, 뭐 임신을 했을 때, 출산을 했을 때, 이럴 때들 일시적으로 한두 달 정도 조회수가 좀 평소보다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저는 이제 퇴사를 했던 이후로 조회수가 조금 이제 바짝 올랐다가 아마 다시 뭐 꺼지긴 할 거예요. 예전의 경험상 그게 유지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한 달, 한 2달 정도 이제 조금 이제 뽀쪽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긴 할 텐데, 다행히 그래도 회사를 그만뒀는데 조회수라도 조금 더 올라가지고 그나마 좀 덜 불안한? 네. 예전에 그 언제였더라? 전 회사 그만둘 때였나? 전 회사 그만둘 때였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그 주에 영상을 딱 올렸는데 하필 그 영상이 최근 10개 영상 중에 꼴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뭔가 손과 발이 막 떨리고 이 일이 집중도 안 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이제 회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유튜브까지 이제 뭔가 떡락할 것 같은 뭔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좀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 때 했던 고민 중에 한 가지는, 뭔가 구독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보시겠지만은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직장인의 뭔가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직장인 강 과장을 바라보는 뭔가 약간 좀 동질감 같은 느낌에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내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그런 동질감으로 보던 분들을 뭔가 실망시켜서 그분들이 더 이상 내 영상을 좋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했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전 회사를 그만둘 때도 그랬고 전전 회사를 그만둘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다행히 그만두고 나서 조회수가 일시적이겠지만 살짝 올라서 그냥 마음을 조금은 놓고는 있다. 어차피 떨어지긴 할 텐데, 조회수가 저는 이렇게 뭔가 우상향하는 유튜버는 아니고 계속 좀 사이클이 있거든요. 약간 삼성전자 같이. 애플 이런 데 보면은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잖아요.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또 다시 전고점 뚫고 또 그냥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던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뭔가, 삼성전자도 뭐 길게 보면 우상향을 하긴 하지만 뭔가 약간 좀 사이클이 확실히 있죠. 이런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삼성전자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독자분을 만나서 샌드위치를 받았고, 샌드위치를 아주 맛있게 먹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빙글빙글 뱅글뱅글, 늘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이런 대본이 없고 그냥 키워드 정도만 대충 쳐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면 이제 샛길로 좀 자주 빠지는 라디오 방송이라는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뭐 자꾸 샛길로 빠지니까 분량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량이 길면 뭐 나쁘지는 않으시죠? 대부분 들으시는 분들, 뭐 주무실 때 들으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애기 재우고 들으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집안일 할 때 듣는다는 분들도 계신데, 짧은 것보다는 긴 게 좋을 텐데, 저도 이제 예전에 한참 불면증으로 힘들어할 때 자면서 꼭 이제 뭐 팟캐스트 같은 거나 아니면 좀 잔잔하게 혼자서 떠들어주는 유튜버들 영상 같은 것들을 틀어놓고 잤었거든요. 그럼 최대한 이제 긴 영상을 찾습니다. 막 30분, 1시간 되는 그런 영상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5분짜리 영상인데 틀어놓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럼 이제 35분짜리가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분이 찍었던 다른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재생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한 3-4시간짜리 재생 목록을 만드는 거죠. 그분이 찍었던 한 15분에서 30분 되는 영상들을 막 여러 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겨우 잠이 들곤 했었었는데, 참 이게 뭔가 그냥 불면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치스럽다라고 누군가들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막상 그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은 그게 진짜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특히 다음날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저도 예전에 한참 잠이 안 올 때는 막 2시, 3시, 그리고 웃긴 게 2시 한 반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정신이 맑아집니다. 졸리다가 갑자기 잠도 안 오고 눈이 너무 또렷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잠이 오는 타이밍이
한 4시 반에서 5시쯤, 네, 그쯤 되면은 다시 잠이 좀 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자봤자 사실 뭐 얼마나 자겠습니까?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진짜 뭐 한 2-3시간 자다가 출근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보통 회사 근처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까지 이제 잠이 안 오면 그냥 새벽에 출근을 했습니다. 한 4시든 5시든 출근을 해서 회사의 소파에서, 네, 그냥 자는 거죠. 알람 맞춰놓고. 꼭 그 모자를 챙겨가야 됩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자를 쓰고 일을 하다 보면 점심때쯤 되면 머리가 근질근질합니다. 네, 약간의 그 머리 모자로 약간 눌린 것, 그러니까 통풍이 안 되는 상황과 뭔가 그 전날의 그 개기름이 합쳐지면서 머리가 근질근질해요. 그럼 남들 점심 먹을 때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그 화장실에 있는 물비누 있죠? 네. 손 닦을 때 쓰는 거, 약간 그 퐁퐁 같은 색깔, 막 핑크색 아니면 초록색, 네, 그걸로 머리를 감습니다. 네, 나름 시원해요. 되게 약간 무슨 쿨 샴푸 같기도 하고. 그걸로 한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있는 그 손 닦을 때 쓰는 그 두꺼운 티슈 있잖아요. 그걸로 머리를 이제 털고, 네, 그러고 편의점에 갑니다. 네, 가서 간단히 그냥 라면 같은 거 하나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 먹고, 네, 다시 또 자는 거죠. 그렇게 머리 감고 밥 먹고 하면은 한 2-30분 지나니까 또 한 30분 정도는 또 잘 수 있거든요. 그런 생활을, 네,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살던 4평 정도 되는 원룸은 완전히 대로변 옆에 있는 원룸이어가지고 새벽까지도 그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로변이어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방으로 약간 그런 까만 먼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자꾸 들어와가지고 엔간히 덥지 않은 다음에는 이제 창문을 좀 닫아놓고 잤었거든요. 그럼 또 그 안에 공기가 그렇게 또 공기 질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답답하니까 잠이 더 안 오고. 네. 여름 같은 때는 이제 에어컨을 틀어놓는데 다행히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에어컨 그 배수 호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물이 역류를 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맡이 다 그 물로 막 젖어 있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막 3-4시까지 생쇼를 하다가 겨우겨우 3시간, 4시간 자고 이제 출근하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물이 막 다 새가지고 축축한 거예요. 그러면 축축한 것도 짜증이 나는데 이불이면 말리면 되는데 토퍼에 또 토퍼가 다 젖어버리니까 토퍼는 또 잘 안 마르잖아요. 그리고 뭔가 말라도 그 속 안에 왠지 뭔가 곰팡이 같은 게 막 생길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그 가끔 댓글 이제 보다 보면은 잘 때 듣는다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잘 때가 좀 숙면을 취하시는데 아니면은 잠에 드는데 조금이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면은 너무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잠이 너무 안 올 때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들 아니면 다른 팟캐스트의 그 영상들에 뭔가 도움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움을 계속 받다 보면 그분들은 모르지만 이상한 그런 고마움 같은 느낌이 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참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잠이 혹시 안 오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릴 만한 팟캐스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영화 평론가 이동진 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 빨간 책방이라고 해서 뭐 이상한 책은 아니고 그냥 아마도 이동진 님이 빨간 안경을 주로 쓰셔서 그냥 빨간 책방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이름을. 그냥 감히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 책 소개를 주로 해주시거든요. 근데 일단 이동진 님 목소리가 굉장히 조용조용 나긋나긋 하시고, 그리고 또 위트가 또 있으신 편이어서 잘 때 틀어놓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이 좀 일정하신 편이어가지고
잘 때 듣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잘 때 이제 너무 막 그러니까 재미있긴 한데 목소리 레벨이 너무 높으신 분의 영상을 듣다 보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냥 재미있어서 계속 그걸 이제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동진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스타일이기는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분의 목소리에 의지해서 잠에 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뭐 듣자마자 바로 골아떨어진다 이런 건 아닌데 자기 전까지 조금 마음을 평온하게 달래는 데는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다들 많이 아시는 팟캐스트일 수도 있는데 그 지댓 넙얏이라고 네, 있습니다. 팟캐스트 한번 그 팟빵 같은 어플에서 쳐보시면 나올 텐데 그 최 사장님이랑 김도희님 그 아마 필명 내지는 뭐 닉네임 같은 느낌인데 깡쌤 그리고 독실이 뭐 이런 캐릭터 그러니까 그런 출연자 분들이 나와요. 뭐 네 분이서 그냥 뭐 친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친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네 분께서 뭐 여러 가지 주제로 뭔가 대화를 많이 나누는 뭐 과학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네 분이 각자 약간의 좀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분이 이제 주제를 선정해 오시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자라고 이제 아마 의견을 맞춘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이런 잡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냥 지식도 좀 쌓이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지식이 내 안에 쌓이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똑똑해지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할 수 있게끔은 최소한 도와주는 것 같고 약간의 그런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네, 그런 팟캐스트고요. 그분들도 영상, 소리, 그 음성이죠. 라디오 방송이니까 꽤 여러 편이 쌓여 있습니다. 한 몇백 편 될걸요? 저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분들 것도 이제 한번 듣기 시작하면 네, 한도 끝도 없이 듣게 돼서 그게 처음에는 약간 그 진입 장벽이 약간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동진님의 팟캐스트에 비해서는 조금 그 뭔가 좀 더 시끌벅적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네 명의 친구가 같이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떠들면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팟캐스트는 뭐 그 정도로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 스타벅스에서 유자 씨랑 잠깐 외출을 했습니다. 요즘 하윤이 수면 교육을 하고 있어서 하윤이 이제 자지 않는 시간에 깨 있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잠깐 외출을 하는데 저희 집 주변이 다 좀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고 공원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하나 있긴 한데 되게 작은 뭐 공원이라고 하기 좀 뭐하고 그냥 큰 놀이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거기는 이제 계단을 한 100개 이상은 올라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하윤이 태어나기 전에는 산책 삼아서 둘이 갔는데 이제 하윤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유모차를 끌고는 이제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좀 가기가 힘들고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면은 이제 공원이 좀 있는데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좀 둘러보다가 비가 조금 오길래 네, 집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저희가 이제 오르막에 있는 집을 처음 구했던 게 그 역 근처는 좀 평지였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좀 경사가 좀 심한데 역 근처는 좀 되게 오래된 빌라들이 되게 많았어요. 30-40년씩 된 그런 빌라들이 되게 많았고 주차가 대부분 좀 힘들었고 한 2대 3대 정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아니면 이렇게 앞뒤로 이중 주차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곳들이 되게 많아서 주차 스트레스도 좀 피할 겸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지어진 지 그렇게 몇 년이 안 된 빌라인데 주차도 잘 되고
집 안도 생각보다는 이제 깨끗한 네, 그런 상태인데 역 근처에서 알아봤던 그런 빌라들은 그 샤시도 되게 오래돼가지고 문 막 열라고 하면은 그 귀를 엄청나게 이제 자극하는 그런 끼익 소리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약간 고동색 샤시라고 해야 되나? 약간 철로 된 그런 샤시들로 된 집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그리고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 테니까 집 안 컨디션이 좋은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유자 씨는 언덕이어도 그리고 역에서 멀더라도 집 안이 좀 깨끗한 게 나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덕이기는 했지만 그냥 뭐 감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참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마트까지도 이제 경사진 길을 내려가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는데 이게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출산 전에 그 여성의 관절 상태와 출산 후에 여성의 그 몸 상태와 관절 상태를 이제 몰랐던 거예요. 출산 전에는 그냥 뭐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출산을 하고 나니까 유자 씨의 몸도 많이 좀 상하게 되고, 요즘에는 그렇게 무릎이랑 발바닥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내려막기를 이제 아기띠를 한 상태로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혼자서 가기가 되게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보통 마트는 다 제가 봐오거나 아니면은 같이 차를 타고 뭐 대형마트를 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마트 갈 때뿐만이 아니고 유자 씨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조금 답답할 때 혼자 나가고 싶은데 다 이제 경사진 곳이니까 너무 그 갈 수 있는 반경이 좀 좁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잠깐이라도 산책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하면은 뭔가 이런 스트레스 해소가 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요즘에 좀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언덕보다는 평지가 뭐 살기 좋은 거는 모두가 아는 그런 사실인데, 막상 애를 낳고 보니 몰랐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유자 씨는 그 저희가 집을 처음 골랐을 때로 돌아가도 그냥 이 집을 고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하던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회사를 직장인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경우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집을 구하면은 아마도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는 그런 사람인데, 하루 종일 유자 씨가 집에서 하윤이랑 산책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정신적으로도 많이 우울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회사에서 좀 멀어지더라도 더 외곽으로 나갔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좀 더 주변 환경이 괜찮은, 출퇴근 거리가 길어지더라도 주변 환경이 괜찮은 곳으로 가는 게 답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집 여기 계약이 한 1년 남았는데, 1년 좀 넘게 남았는데, 다음 이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송도 여행도 갔다 왔고, 송도는 너무 비싸서 못 살 것 같고, 부천도 한번 갔다 왔는데 부천 정도면은 월세가 괜찮긴 하더라고요. 좀 많이 구축 아파트들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저기 좀 살만한 동네들을 경기도권에서 좀 다녀볼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호선 지하철 빌런 조지는 로우킹남?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길래 한번 틀어봤는데, 지하철에서 남자 2명이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뭔가 느낌상 시비를 거는 쪽이 술에 좀 취한 것 같았고,
근데 시비를 좀 걸다가 갑자기 시비가 걸린 남자가 시비가 걸린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영상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어쨌든 어떤 남자 둘이 시비가 붙었고 한 명의 남자가 냅다 로우킥을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차례를 이제 가격을 했는데도 이제 맞은 사람이 끄떡없이 버티다가 계속 이제 둘이서 뭔가 좀 싸움까지는 싸움이죠. 싸움인데 이제 로우킥을 맞은 남자는 싸움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제 주먹을 허공에다만 날렸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로우킥을 한 7대인가 8대 맞더니 바닥에 이제 주저앉으면서 경기가 좀 끝이 났는데 무슨 상황인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잘못한 건지. 근데 제목이 4호선 지하철 빌런 조지는 로우킥 남이라고 하는 거 보니 그 로우킥을 수차례 맞은 남자가 뭐 아마도 4호선 그 지하철 안에서 뭔가 좀 민폐가 되는 행동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영상보다도 댓글이 더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서울 사람들은 아파트값 비싸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저런 공연을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살면서 뭐 집값 비싸다고 왜 하냐 뭐 약간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상황에서든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은 가끔씩은 진짜 패고 싶은 사람이 생기긴 하죠. 때리진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은 생기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신입 때쯤에 20살 중반, 20대 중반쯤에 그때도 사당역 근처에 살았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저한테 오더니 팔로 그러니까 주먹으로 제 목덜미 뒤를 확 해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한 대 빵 맞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딱 쳐다봤는데 완전히 막 술에 취해가지고 혼자서 그 밤이었는데 혼자서 막 거의 취권을 쥐고 있더라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순간 분노를 했는데 괜히 이제 잘못 싸워가지고 제가 때리면 지금 취한 상태라 어디 자빠져가지고 혹시라도 뒤통수 같은 데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꾹 참고 집으로 그냥 가긴 했는데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근데 가끔은 아니다. 그냥 대부분의 상황은 참는 게 이기는 거지 않나. 괜히 주먹 잘못 썼다가 오히려 더 일이 커지는 상황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만약에 제가 그날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다면 혹시라도 좀 싸움이 났을 수도 있겠죠.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도저히 제가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의도적으로 나를 팼다기보다는 그냥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뭔가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비틀비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싸우면은 이길 것 같긴 했거든요. 취객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냥 잘 참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그 한 대 맞은 거에 대한 뭐 후유증 같은 거는 없었어요. 괜히 꾹 참고 그냥 집에 왔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막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맞아가지고 목 디스크가 생긴 거 아니겠죠? 헛소리였고요. 오늘은 길게 찍었네. 벌써 45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진작에 잠이 들어서 꿈나라를 여행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요즘에 상추씨를 좀 열심히 찍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좀 많이 있네요. 한참 상추씨를 안 찍었을 때는 뭐 이래저래 좀 정신없어서 못 찍은 것도 있는데
딱히 그렇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못 찍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할 말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고 주말이 이제 되는데 아마도 토요일 밤에 듣고 계실 텐데 좋죠. 너무 주말. 네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들어가세요.